여러분, 한국 우주산업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리호 발사 성공 자체가 뉴스였습니다. 우리도 독자 로켓을 쐈다. 한국도 우주 강국 반열에 들어섰다. 이런 국가적 자부심이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계속 쏠 수 있느냐? 싸게 쏠 수 있느냐? 고객이 돈을 내고 한국 로켓을 선택하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5기는 단순한 발사가 아닙니다. 한국 우주산업이 기술 자립을 넘어 시장 자립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이번 5기가 우주로 올릴 위성은 모두 15기입니다. 초소형 군집위성 5기, 부탑 제위성 10기입니다. 물론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로켓이 잘 날아가느냐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한국이 우주에서 반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전 운용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우주산업에서 한 번의 성공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반복 성공은 산업입니다. 로켓을 한 번 쏘아 올리는 나라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에 안정적으로 계속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우주산업의 승부를 가릅니다. 이번 누리호 5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민간 기업의 역할 확대입니다. 과거 한국 우주개발의 중심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즉 항우연이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민간 기업이 제작, 조립, 발사 운용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담당자 교체가 아닙니다. 우주 개발의 운영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술을 만들고 민간이 그것을 산업으로 키우는 구조입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주 산업은 국가 예산만으로 커질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 수주를 받고 발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위성과 데이터를 연결해 반복 매출을 만들어야 진짜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판을 깔고 있습니다. 민간 전용 발사장, 위성시험 인프라, 우주인재 양성센터 같은 기반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 시장과 인프라를 만들고 민간은 그 위에서 비용을 낮추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핵심은 한화와 KAI를 중심으로 한 K우주 밸류체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산업하면 로켓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로켓 발사 한 번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발사체, 위성, 항공 플랫폼, 데이터 서비스가 연결될 때 비로소 우주산업의 규모가 커집니다. 스페이스X가 강한 이유도 로켓을 잘 만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펠컨 9로 발사 단가를 낮췄고 스타링크로 위성 통신망을 구축했고 그 위에서 통신과 데이터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즉, 로켓은 입구이고 진짜 수익은 위성과 데이터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와 엔진, 우주 핵심 부품을 맡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세트레가이는 위성과 데이터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KAI는 항공기, 위성, 무인기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결되면 한국형 우주 밸류체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화가 로켓을 잘 쏘느냐가 아닙니다. 한화가 우주에서 반복 매출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발사체는 이벤트입니다. 데이터 서비스는 플랫폼입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표현이 의미를 가지려면 발사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성 데이터, 통신, 관측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수익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현실도 봐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은 자부심으로 발사체를 고르지 않습니다. 가격, 일정, 안정성으로 고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이라도 발사 일정이 불안정하거나 비용 경쟁력이 낮으면 결국 해외 발사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위성이 스페이스X 펠컨9에 실려 발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기술 독립과 시장 독립은 다릅니다. 한국이 로켓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글로벌 고객이 한국 로켓을 선택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스페이스X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 비용 구조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많이 쏘고 다시 쓰고 단가를 낮추고 더 많은 고객을 끌어오고 발사 횟수를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우주산업이 넘어야 할 벽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 발사 신뢰성입니다. 누리호 5기, 6호기를 넘어 계속 성공 사례를 쌓아야 합니다. 우주산업에서 신뢰는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발사 기록으로 생깁니다. 둘째, 발사 단가 절감입니다. 스페이스X와 경쟁하려면 결국 재사용 발사체로 가야 합니다.
메탄 엔진 기반 차세대 발사체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민간 수요 창출입니다. 로켓은 만들었는데 실어보낼 위성이 없다면 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 위성뿐 아니라 민간 통신, 관측, 데이터 서비스 수요까지 끌어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누리호의 성공은 산업이 아니라 기술 트로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리호 5기는 한국 우주산업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냉정한 시험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번 쏘는 나라가 아니라 자주, 안정적으로, 싸게 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산업의 승자는 우주에 한 번 도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주를 일상적인 산업 공간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발사 성공 뉴스만이 아닙니다. 반복 발사, 발사 단가, 민간 수요, 위성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한화, KAI를 중심으로 밸류 체인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리호의 경쟁자는 실패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만든 새로운 비용 구조입니다. 한국 우주산업이 기술 자립을 넘어 진짜 시장 자립으로 갈 수 있을지 누리호 5기 이후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